촛불 이모티콘을 준비하세요. 촛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댓글로 온라인 촛불 파도 타기를 해주세요. SNS에 온라인 촛불 해시태그를 달아 온라인 집회를 알려주세요. 온라인 촛불 집회를 후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더 알찬 촛불 집회를 만듭니다. 백년 후의 동지들이여, 응징하지 않는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더욱 거세게 몰아칩시다. 중단 없는 투쟁으로, 철저한 적폐 청산으로 진정한 해방을 맞이합시다. 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이번 8월 15일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을 필두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해요.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는데요. 그런데도 이들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인 14일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는 시설 폐쇄까지 되었어요. 13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방역에도 협조를 하지 않아 취한 조치였죠. 반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코로나에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데도 협조는커녕 더 퍼지라고 구판을 벌이려는 모습이 미국의 코로나 파티를 연상케 하네요. 보수 집회를 보면 고령자 비율이 확실히 많던데 감염에 취약한 분들이 전국에서 밀폐된 버스를 타고 와 한 곳에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로나 파티는 가장 먼저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던데 정광훈판 코로나 파티는 가장 먼저 걸리는 사람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나요? 자기들은 영광일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대체 무슨 민폐인가요? 심지어 정광훈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집에만 머무르는 게 보석 조건이었는데 이렇게 싸돌아다녀도 되는 건가요? 목디스크 후유증으로 급사 위험이 있다더니 고비를 넘겨도 한참 전에 넘긴 것 같은데 보석 조건도 어겼겠다. 당장 재구속하면 좋겠어요.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역사적인 날인 8.15에 수국 꼴통 적폐 세력들이 난동을 피우는 모습을 봐야 한다니 정말 어기 막힌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정광훈은 예전부터 야외에선 안 걸린다느니 기도하다 죽으면 영광이라느니 헛소리를 늘어놓던데 그 영광 본인이 제일 먼저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의 만평 끝.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의 김민훈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두 개,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이 두 가지죠. 우리가 지난 세월에 보면은 군부의 통치체제 극복했죠. 그리고 정보기관의 권력 전횡, 이것도 극복해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공부의 실체, 바로 정치, 검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선출된 권력이 이와 같은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것, 말하자면 시민들의 통제하에 이것이 있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검찰은 바로 이러한 통제를 벗어나서 그들이 독자적인 권력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검찰 독립을 주장하죠. 하지만 정치 권력이 된 검찰을 독립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형태의 권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막아야 되겠죠.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설정됐던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정치검찰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언론개혁이죠. 언론이 이와 함께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정치검찰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언론 자체가 바로 이렇게 정치검찰과 하나의 몸이 돼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론을 지휘해서 조작하고 한 방으로 끌고 나가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검은 말하자면 그와 같은 부패하고 또 비리가 가득 찬 그런 세력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막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낮에도 여전히 캄캄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언론개혁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언론이 이와 같은 작태를 벌이지 못하게 하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편의 해악이 얼마나 큽니까? 정편을 허가하고 그다음에 심사하는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렇고요. 그건 광고 시장과의 관계도 있어요. 두 번째, 이런 언론을 깊이 읽기를 하는 교육이 왕성하게 벌어져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짓과 기만과 조작으로 여론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아니잖아. 이건 가짜잖아.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사회가 힘이 강력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 피해자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돼요. 일생에 사는 시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언론 보도의 피해는 무수히 많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언론의 대응을 하나하나 하고 있죠. 언론 보도 피해를 막는 매우 중요한 조처입니다. 언론 보도 피해를 막고 인권을 지키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은 언론 개혁의 대단히 중요한 일상적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법과 제도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언론을 깊이 있는 그러한 작업도 시간이 걸립니다. 둘 다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과제, 언론 보도 피해, 사법 피해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법 피해와 언론 보도 피해가 결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극복하는 힘, 이것이 언론 개혁에 매우 새로운 물꼬를 줄 겁니다. 함께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악질 친일 신문 조선일보가 가정묘를 불법으로 의정부에 조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 오리를 낳고 탐관 오리는 악덕 기업주를 낳고 그 악덕 기업주는 다시 금수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친일 청산이 안 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독립운동 중이다. 모든 원상 복구를 위한 이행 절차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조선일보 사주일가의 불법 폐기를 규탄하고 절독 폐간 운동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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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리라 스리스리라 아라리요 광복군 아리랑 굴러나 보세. 북소리 둥둥 나더니 한양성 폭항에 태극기 펄펄 날리네. 그림 때리고 불러버리니 누구나한테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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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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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가 불편도지 지금 당장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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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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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외친다. 질제파도 조선패가 우린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서민 걱정된다는 조영 부동산으로 23억 벌었다죠. 아나 주호영 23억 주호영 23억 주호영 23억 해시태그 운동이에요.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던 윤희수 알고 보니 임대인 다주택자. 아 나 진짜 입에 침은 발라 침이나 바르고 말해. 아니 23억이랑 서민은 좀 거리가 있잖아. 자꾸 그러면 코 나와 자꾸 길어져.
23억만큼 길어져. 평수만큼 길어져. 평수를 센티미터로 재가지고 그냥 그것만큼 길어져. 입에 침은 발라. 안 그럼 우리가 그냥 발라. 예, 안녕하세요. 둥글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 묘지 시인을 찍을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건 박근혜 정권 때 장면이고, 이건 2018년 이명박 구속되기 며칠 전 묘지에서 굿하던 모습입니다. 이런 장면 찍기 위해서는 자전거 타고 3km를 이동해서 공동묘지가 있는 야산을 밤중에 헤매야 하는데요. 중간에 귀신을 만나서 급히 철수해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 산자락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 사는 집 바로 뒤에 묘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할래 안 할래? 검찰개혁 할래 안 할래?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자유를 위해 싸웠던 우리 독립군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외세의 힘에 의해 해방이 되다 보니 외세에 의한 군정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미군과 이승만 정권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부역을 했던 민족 반역자들을 대거 등용해서 입법, 사법, 행정, 군 요직에 올려놨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초대 육군 참모총장부터 21대 육군 참모총장이 모두 일본군 군관 출신입니다. 육군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해군이 제해권을 지배하고 공군이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폭격을 쏟아부어도 육군이 직접 걸어가서 깃발을 꽂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 자체가 군의 상징이고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자존심, 육군의 가장 우두머리인 21대 육군 참모총장까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독립군 잡아 죽이던 일본군 출신이었다는 것은 정말 쪽팔린 일인 것입니다. 육군 참모총장마저도 일본군 출신으로 채워지다 보니 이 나라 친일의 잔재가 곳곳에 뿌리뻗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뉴라이트들이 오히려 안중근 의사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는 망발을 일삼아왔던 것입니다. 이 새끼들은 도대체 지들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덮어 그려 가슴에 품고 다니며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것들은 태극기를 지워서 일장기를 만들어 가슴에 품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싸웠던 광복군을 모집하는 공고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어떤 보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군 모집 문구를 보고 10대 어린 소년들로부터 70대 노인들까지 벌떼같이 몰려들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 상당수는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만주 벌판 그 어느 곳에서 일본군의 총칼을 맞고 쓰러진 후에 흙이 되어 사라졌죠. 그런데 박정희를 보세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독립군 때려잡는 일본군 군관이 되게 해달라고 일본 천황에게 혈서를 썼습니다. 민족 반역자 박정희는 해방 후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후에 허구한 날 궁정동 안가에서 일본군 군복을 입고 말을 탄 채 일본 군가를 부르며 일제강점기 향수에 젖어 시바스리가를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 이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일본군 복장을 하고 궁정동 안가에서 말을 타며 시바스리가를 퍼마시던 박정희와 그 딸까지도 18원짜리 기념우표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박정희 각하 탄생 100주년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 사절을 털어 만든 것입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박정희 탄신제를 하면서 박정희 100주년 기념우표를 만들어 달라고 1인 시위를 하던 구미 남유진 시장에게도 이 기념우표를 발송했습니다. 근데 왜 우표 100장 보냈는데 우표값 안 보내는 거요? 하여간 박정희는 대통령이 돼서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일본군 참모부 간부로 조선 수탈에 앞장섰던 세지마 류조를 꼽았고 청와대로 귀하게 모셔다가 스승으로서의 예우를 다했다고 합니다. 존경할 놈이 없어서 이런 민족의 철천지 원수를 존경하고 스승으로 삼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역시 세지마 류조를 스승으로 여겼고 세지마 류조는 마쿠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세지마 류조는 정경련의 특별 고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경제, 사법, 군사 분야에 일제의 입김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왔고 그 결과 친일의 뿌리가 계속 우리 삶을 잠식해 온 것입니다.
급기야 해방 후 70년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군에 끌려간 정신대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교정하다시피 하는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졌고 위안부 화해재단을 만들어 과거사를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2018년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일본에서 경제보복을 해왔고 국민들은 불매운동에 나섰죠. 그런데 오히려 일본의 감정이입이 되어 일본 편을 들고 있는 정치인들과 언론이 우리 속을 긁어냈던 것도 내내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후유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독립하지 못한 일본의 속국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처럼 부자이기라도 해야 우표를 발행하거나 돈을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난한 서민이시니 손가락이라도 딸깍거려 75주년 광복을 기억합시다. 박정희나 백선엽 같은 민족 반역자들에 의해 살해돼 만주벌판에 쓰러져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마지막으로 숨이 끊어지기 전에 다짐했을 그 결의를 우리가 이어받읍시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미래통합당 해체하고 싶어 적폐청산을 완수하고 싶어 4.15에 그렇게 망해놓고선 언제까지나 팔아가려나 이제 더 이상 발악하지마 가만히 있어 이곳이 네 무덤이야 지난날의 영광을 잊어버려 어차피 미국 일본비 붙어서 이제 너는 의석도 없잖아 망할 리만 남았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머리 굴리지 마
보이콧을 해볼까 허튼 수작 부리지마. 이제는 정말 해체할 차례야. 더 이상 바락도 안 통해. 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백성공주야,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봐.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니? 그러니까 말이야. 전국이 난리야. 피해가 커서 걱정이네. 근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홍준표 의원은 이번 홍수사태가 난 지역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말이 사실이야? 정치못난이야. 미래통합당 말은 그냥 걸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으란 말이야. 봐봐, 미래통합당 말이 설득력이 있잖아. 아무래도 부같이 물을 막아두는 게 있으면 강이 금방 넘치진 않겠지. 이번에 피해가 컸던 섬진강 같은 경우엔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아예 부가 설치되지 않았잖니. 정치못난이야. 4대강 사업을 했던 낙동강에서는 보를 설치하는 바람에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뚝이 터지는 일이 있었어. 그래서 도로가 끊기고 마을이 고립됐다고.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홍수 피해가 생긴 게 아니라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진 게 팩트야, 팩트. 이럴 수가. 이러니 4대강 때문에 홍수 피해가 오히려 커졌다니. 4대강 사업 취지가 보를 설치해서 홍수를 막으려던 거 아니었어? 원래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야.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분석해봤더니 홍수 예방 가치가 전혀 없다고 확인됐지.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야. 박근혜 정부도 2013년에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 4대강은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어. 엥? 그럼 4대강 사업은 대체 왜 한 거야? 4대강 사업은 환경에 악영향만 끼쳤어. 보를 설치해서 물 흐름을 막으니까 강이 썩고 녹조가 생기고 아주 난리였지. 사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이 건설업자들이랑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 한 거야. 비리? 에이 설마 돈 좀 해먹겠다고 온 나라에 삽질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야 나. 헐, 뭐지? 이 순간 내가 잠시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 돈 좀 벌겠다고 온 국토를 뒤집어 놓은 게 바로 이명박이야. 4대강 사업은 31조 원이나 투입됐어. 토목 건설업자들에겐 완전 노다지였지.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은 사업을 따내려고 정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줬어. 이명박은 대보그룹에게 794억 원어치 사업을 수주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5억 원이나 받았다고. 자기가 사업을 추진해놓고 그 사업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국가를 돈벌이 수단으로 썼네. 이명박뿐만이 아니야. 4대강 전도사라고 불리던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건설사한테서 1억 원의 뇌물을 받기도 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부 공무원들이 받은 뇌물이 17억 원이 넘는데, 그리고 적폐 국회의원들도 4대강 사업에서 한몫 단단히 챙겼지. 최근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 알아? 그럼 알지. 부동산 3법으로 집값이 70억 원이나 올랐다는 사람 맞지? 꽤 유명하던데? 맞아. 이 박덕흠 의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용일토건 회사는 210억짜리 4대강 사업을 수주받았어. 박덕흠 의원과 미래통합당은 부동산이라면 빠지는 곳이 없네. 이런 식으로 당시 한나라당 인사가 관련된 회사 17곳이 총 1조 300억 원가량의 4대강 사업을 수주했어. 말하자면 4대강 사업비 31조 원이 이명박과 그 주변인들 그리고 건설업자들 배를 불리는 데 다 쓰인 거야.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8조 원이나 되는 빚을 지게 됐는데 이 빚도 국민 세금으로 메꿨다고. 아, 내 피 같은 세금. 내 세금이 박덕흠 같은 사람 배불리는 데다 쓰이다니.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만든 보들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철거해야 할 판이야. 환경부가 2019년에 조사를 하니까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를 해체해야 하는데 해체하는 데 드는 공사비가 900억 원이 든다는 결과가 나왔대. 헐, 비싸. 완전 비싸네. 그럼 그냥 냅둬야겠는데? 그런데 철거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보를 이대로 유지하면 유지비가 1,700억이 든다는 거야. 와, 완전 미치겠네. 철거하면 900억, 유지하면 1,700억?
4대강 사업 때문에 생돈만 어마어마하게 날아가게 생겼네. 그래.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이 4대강 사업이 어쩌고저쩌고 말을 꺼내고 있는 거야. 완전 웃기지 않니? 와, 어이없을 무. 진심 화난다. 대체 미래통합당은 4대강 이야기를 왜 꺼낸 거야? 사람들이 화만 돋우게.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이 비 피해를 입어 힘든 틈을 타서 4대강 사업을 잘한 일로 포장하려고 했던 거야. 국민을 속이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국민들이 힘들 때 꼭 이런 짓을 해야겠어? 국민 세금으로 자기 배만 빵빵하게 불리다니. 이거 정말 뻔뻔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4대강 사업 얘기가 나온 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켜야겠어.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이런 적폐들을 왜 풀어줘야 하는 거야? 국민은 적폐를 청산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말이야.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국민에게 몹쓸 짓을 해놓고도 미래통합당은 진짜 뻔뻔하네요. 미래통합당을 하루라도 빨리 안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백성공주와 정치문난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온라인 촛불 파도 타기를 시작합니다. 댓글창에 촛불 이모티콘을 달아주세요. 5, 4, 3, 2, 1. 마음 같으면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집까지 쳐들어가서 비열한 반역도 윤석열 멱살을 잡아 끌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이 사람은 검찰 권력을 잃어버리면 자기 마누라, 장모뿐 아니라 자기까지 과거 일가 사기극을 벌린 죄상이 드러나고 갈 곳은 한 곳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잡으려는 건이 미통당을 등에 업고 대선 주자로 나서서 그 정치 권력으로 또 자기 죄상을 감추고 죄를 덮어보려고 이런 술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사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촛불 시민혁명이 완성됐다는 성공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남기려면 검찰개혁 적폐청산 완전히 우리가 이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다음은 누굽니까? 한동훈, 윤석열 구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나서서 촛불 들었다. 부정부패 검찰 향해 칼을 뽑았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싸우러 나왔다. 국민이 명령하니 적폐를 청산하라. 국민이 명령하니 검찰을 개혁하라. 국민이 명령하니 윤석열을 사퇴하라.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 검찰개혁에 영혼을 안고 검찰총장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임기 1년을 되돌아보면 자신의 기득권을 고수하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여왔습니다. 국민이 나서서 촛불 들었다. 부정부패 검찰 향해 칼을 뽑았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싸우러 나왔다. 국민이 명령하니 적폐를 청산하라. 국민이 명령하니 검찰을 개혁하라. 국민이 명령하니 윤석열을 사퇴하라.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국민이 명령하니 적폐를 청산하라. 국민이 명령하니 검찰을 개혁하라. 국민이 명령하니 윤석열을 사퇴하라.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 고소 고발될 만한 사건이 맞는지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소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법 위반인지는 법원이 하는 것이지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너무 오랜 동안 검찰은 정권이 필요로 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흔한 색깔론부터 부정비리 의혹까지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에 정권의 개처럼 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을 뒤흔들면서 그것이 마치 독립성의 상징인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였지 지난 정패 정권은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갈아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국민들이 공수처를 원했습니까? 검찰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공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기관이라도 만들어서 공정을 추구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공수처 설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검찰들의 비리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국회의원 등 국민이 준 각종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써왔던 공직자들이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진짜 공정한 사회를 만듭시다. 새로운 시대는 이제부터 검찰개혁 우물쭈물 대충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이 협의한 검찰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6대 범죄란 공직자 부패, 경제, 방위사업, 선거, 대형 참사. 어라, 뭔가 좀 이상합니다. 별 영향가 없는 수사는 경찰에 넘기고 정작 권력과 돈에 관련된 핵심 범죄는 고스란히 검찰이 가져가는 거예요.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이번 검찰개혁안을 조삼모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또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출범하기로 했던 게 7월 15일,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별 대책이 없어요. 그놈의 협치와 절차에 매여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미통당과 협력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쳐내야 합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득권 세력과 재벌, 보수 관료들의 눈치를 보고 이것저것 사정 다 봐주면 아무런 개혁도 할 수 없습니다.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혁명의 각오와 정신으로 해야 개혁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부 여당은 흔들리지 말고 개혁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지금 개혁에서 물러서고 후퇴하면 추락하는 지지율에 가속도가 붙고 회복도 안 될 겁니다. 강력한 개혁을 하면 확고한 지지층을 만들 수 있지만 개혁을 못하면 기본 지지층이 이탈, 분산됩니다. 둘째, 정부 정당의 요직에 있는 정치인들은 사생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검찰 기득권 해체, 보수 언론을 응징 통제하는 것은 피를 부르는 일입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이 나라의 개혁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해요. 총대를 메고 적진으로 돌격하는 맹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국민들이 부활시킵니다. 국민들은 촛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적폐들의 저항과 반발은 예상된 겁니다. 저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촛불 시민들은 다시 싸울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제부터입니다.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검찰개혁 촛불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했던 것은 바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였습니다. 적폐 검찰이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수사하는 모순이 더 이상 없도록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중립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을 쥐고서 놓지 않으려는 무소불위 검찰의 야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계속해서 반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미래통합당, 그리고 이들과 유착하여 기득권을 공유하고 있는 검찰은 지금 한창 정치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정작 본인의 장모 사건, 검은 유착 같은 중대한 문제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소리에 탄압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법과 원칙대로 할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이겠습니까? 바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적폐 세력을 위한 법과 원칙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적폐들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으로 적폐와 싸우고 있는 장충만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할 때 윤석열 구속 조형물 보셨을 겁니다. 그 윤석열 조형물을 만드신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8월 8일 검찰청 앞에서 우리가 문화제를 하고 윤석열 집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엄청난 폭우가 있었고요. 피해도 컸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저희가 안타깝게도 급하게 취소를 하고 맞아요.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문화제로 대체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들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빨리 피해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 8월 8일 집회 취소를 당일날 해가지고 미처 모르고 현장까지 오셨다가 허탕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특히나 멀리 부산에서 여러분들 오셨고요. 충청도에서도 오셨다고 들었고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굴하지 않고 8월 22일에 바로 윤석열의 자택으로 저희가 가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포장한 이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는데 대권주자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검찰총장이 해야 될 말인가? 보수 세력의 대권주자로 이제 본격적 행보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최악이네요. 윤석열은 이제 검찰총장 자리에 더 이상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6월부터는 우리가 주말에 여의도에서 서초동까지 드라이브 스루도 해왔고요. 촛불문화제 행진도 계속해왔습니다. 슬슬 몸을 풀어온 거고요. 초심님, 촛불 시민들이 매일같이 검찰청 앞에서 농성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8월 22일 더 강력하게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이제 시민분들의 열이. 8월 22일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한번 같이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뜨거워도 되나요? 다른 이열치열? 오케이. 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방역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만큼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고 현장에서 또 안내 요원들이 열 체크, 그다음에 손소독 이런 것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름, 연락처 이런 것도 기록해 주시고 나눠주는 총목들을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8월 22일 윤석열 즉각사퇴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안내입니다. 오후 5시 서초동 검찰청 앞 문화제를 하고요. 윤석열 집까지 1.4km 행진을 합니다. 정확한 장소는 추후에 공지를 해드릴 거니까요. 광화문 촛불 다음 카페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유발언, 공연 신청해 주십시오. 자유발언은 3분 이내, 공연은 트롯, 개사곡, 춤 다 좋습니다. 개사곡은 가사를 미리 보내주시고요. 신청은 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후원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아지면 질수록 윤석열을 사퇴시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1002-360-887-530 안지은 광화문 촛불로 꼭 후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멀리서 오는 분들은 문자로 꼭 알려주세요. 저희가 긴급하게 변경사항이 생기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762-0813 여기로 문자 주십시오. 822 작전계획 완료! 검찰청 앞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사님들 보고 영감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뭔 놈의 검사 자격증을 얻으면 영감님들이 되는지 청춘 열차가 아니라 황혼 열차를 타셨네요. 네네, 영감님들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런데 미통당 여러분들, 오로지 발목 잡기 위해 태어나신 당신들에게 정의와 공정이라는 건 있습니까? 당신들이 진정 조국 장관님, 윤미향님, 박원순 시장님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그분들을 지적질할 자격도 비판할 상태도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 봉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피에 굶주린 드라큘라처럼 국민들 목에 빨대 꽂고 국민들 영혼 빨아먹는 흡혈귀 그리고 거머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점점 이기는 게 습관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100년 후의 동지들이여, 응징하지 않는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더욱 거세게 몰아칩시다. 중단 없는 투쟁으로, 철저한 적폐청산으로 진정한 해방을 맞이합시다.
이상 적폐응징 대구 밥가리 전문 채널 대구의 소리 조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적폐청산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